아니, 경찰이 미아 찾기까지 해야 해요? 저 경찰은 도대체 어느 나라 경찰이에요? 이번 파리 올림픽을 치르며 프랑스 정부가 지난 2월 올림픽을 안전하게 개최하기 위해 각국의 정부에 경찰력 파견을 공식 요청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파리 올림픽을 하면서 세계 각국의 경찰들을 볼 수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파리올림픽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번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밤낮 없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저 역시 그중 한 명이죠. 하지만 최근 올림픽 이슈들로 열심히 준비한 올림픽이 빛나기는커녕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환경 올림픽을 목표로 에어컨 없는 올림픽, 고기 없는 선수촌 식단 등 선수들을 위한 배려가 없는 올림픽이라고 여기저기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 게 문제죠. 그뿐만 아니라 올림픽 경기장과 선수촌 곳곳에서 절도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소지품이 사라지고 중요한 장비들이 없어지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자 자원봉사자 센터 관계자들은 긴급 회의를 가졌습니다. 회의실로 들어서자마자 센터장님의 근심 어린 얼굴이 보였습니다. 최근 절도 사건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선수들의 안전과 대회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자원봉사 역할을 하면서도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치안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에 모두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선수촌 자체가 다양한 선수들이 밀집해 있고 선수들의 개별 사생활이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강도 높은 수사가 어렵다는 사실이 저희를 더욱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범인을 색출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죠. 실제로 지난달 28일 일본 대표팀의 한 럭비 선수가 선수촌 방에서 결혼 반지와 목걸이, 현금을 도난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피해 금액은 약 3,000유로, 약 450만 원에 달했습니다. 또 앞서 27일에는 호주 하키 대표팀의 코치가 은행 카드 도난과 부정 사용 피해 사실을 신고했어요. 은행으로부터 1,500호주 달러 약 134만 원 상당의 의심 거래가 있었다는 연락을 받고 신고했다고 합니다. 벌써 선수촌에 신고된 도난 건수만 5건에 이르지만 프랑스 경찰도 범인 색출의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생활 공간에는 사생활 보호 문제로 폐쇄회로 CCTV가 설치돼 있지 않고 외부인의 출입도 제한돼 있어 목격자도 찾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사실 선수촌 도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파리에서만 유독 이런 절도 사건이 이슈가 되었던 것은 아니에요. 지난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는 현금, 휴대폰뿐 아니라 이불까지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죠. 당시 선수들은 정도가 심해지자 방 청소를 하는 룸메이드의 출입까지 거부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리우 올림픽 선수촌은 개방하기 전부터 객실 내 전구와 거울이 없어지는 사건이 발생했고 개방 후 호주 선수단은 화재가 발생해 대피하는 과정에서 개인 노트북과 유니폼 등을 도난당했습니다. 당시 키티 칠러 호주 선수단장은 물품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뒤 선수촌 경비 당국에 사실을 알렸는데 확인하고 있다고만 했다라며 답답해했죠. 덴마크 선수도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룸메이드가 휴대전화, 태블릿 PC, 침대 시트까지 훔쳐간 것입니다. 덴마크 선수단 관계자는 룸메이드에 의한 절도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영국 선수는 수영용품을 도난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직위는 뒷짐만 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 비난받았습니다. 오히려 현지 상황에 적응하라는 식의 태도를 보였죠. 조직위 관계자는 이어지는 선수촌 내 도난 사건에 대해 리우에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것은 마치 몽상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도 도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질랜드 팀의 숙소에서 선수들의 훈련 자료가 모두 수록된 랩탑 컴퓨터 5대와 CD 플레이어, 휴대폰 등이 도난당했죠. 또 고도의 보안 장치가 된 사무실에서도 5,000달러가 넘는 첨단 장비가 없어져 논란이 됐습니다. 진단기기와 온도계, 수술용 장갑 등 2만 달러 상당의 의료용 장비도 사라졌고 선수들이 가져온 운동화, 시계 등 7만 달러 상당의 물품과 현금도 도난당한 것으로 신고되었습니다. 특히 올림픽 폐막까지 좀도둑이 극성을 부렸지만 경찰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선수들을 답답하게 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일부 선수들이 좀도둑질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면서도 외교적 문제 등을 고려해 대부분의 사건을 분실물로 처리하고 있어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프랑스의 주요 신문인 르 파리지앵은 해당 도난 사건과 관련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모든 올림픽에선 절도나 신체적, 성적 폭행, 강도, 마약 범죄 등이 발생하지만 전통적으로
이유로 선수촌은 특정 조건에서만 경찰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으로 남아있다. 보안보다 우선시되는 게 선수들의 자유라고 지적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자유를 표방해 방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느껴졌습니다. 아니, 다른 나라의 도움까지 받아가면서 이 정도로밖에 대응을 못하다니요. 정말 창피했습니다. 파리올림픽이 개막 5일 차를 맞은 가운데 크고 작은 절도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불안한 치안 문제를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프랑스 현지 매체 르 파리지앵에 따르면 최근 브라질 축구 스타였던 코임브라 지쿠 전 일본 대표팀 감독이 올림픽 참석을 위해 파리를 찾았다가 가방을 도난당했습니다. 보도 내용을 보면 가방 안에는 롤렉스 시계와 다이아몬드 목걸이, 현금 2,000유로가 들어있었고 피해액은 59만 유로, 8억 8,600만 원 상당으로 추정됩니다. 지쿠가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도둑 일당 중 한 명이 운전사 주의를 끌고 다른 한 명이 택시 뒷좌석에 접근해 가방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경찰은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쿠는 물질적 손실이 있었음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과 생명이며 내가 무사하다는 것으로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싶다며 당국과 IOC의 지원 덕분에 충격에서 회복하고 있으며 개인 소지품을 무사히 찾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전 소지품을 찾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날 저녁 저는 경기장 주변을 순찰하며 의심스러운 사람들을 주의 깊게 살피게 되었습니다. 일부 자원봉사자들은 우리가 순찰까지 해야 하냐며 볼멘소리를 했죠. 하지만 올림픽을 찾은 관람객들과 선수들 모두가 안전하게 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저와 자원봉사자들은 최선을 다해야 하기에 순찰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여전히 잡히지 않았습니다. 선수촌은 사생활 보호가 중요하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가 어렵기도 하고 매일같이 선수들은 훈련과 경기에 집중해야 하고 사생활 침해는 그들의 경기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강도 높은 조사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루는 자원봉사 활동을 마치고 돌아가던 중 한 한국인 기자가 안내 데스크에 물건을 가져다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궁금해서 직원에게 물어보니 한국인이 누군가의 분실물을 맡기고 간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건을 분실했을 때 되찾으러 오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하는 한국인의 태도가 매우 신기했습니다. 여기서는 물건을 잃어버리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주인을 찾는다는 인식이 적기 때문인데요. 직원들도 대부분 사람들은 물건을 잃어버리면 되찾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찾으려고 하거나 분실된 물건을 돌려줄 생각을 하지 않는데 도대체 한국인들은 왜 이런 태도를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실물을 습득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응 방법도 몰랐기에 오히려 분실물을 맡기는 게 귀찮기도 했던 것 같아요. 직원이 어차피 주인을 못 찾을 거예요 라고 말하자 그 한국 기자는 그래도 제 물건이 아닌데 제가 가지고 있을 수는 없어요.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때 처분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돌아갔다고 해요. 주인도 없는 물건 그냥 가져가도 모를 텐데 한국인들의 도덕성과 양심 있는 행동이 놀랍더군요. 다음 날 점심 식사를 하며 안내 데스크에서 어제 분실물을 맡겼던 한국 기자 이야기를 꺼내자 같이 봉사활동을 하던 루이즈 언니는 한국인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언니는 오래전부터 자원봉사 활동을 했었는데요. 예전에 자원봉사자로 평창 올림픽에 다녀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평창 올림픽이 어느 나라냐고 하자 한국의 지방에 있는 도시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평창 올림픽은 수도인 서울에서 치러지는 올림픽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회 준비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놀랐다고 하더군요. 시설 출입 통제소에는 2,000명에 가까운 인력을 배치해 물 샐 틈 없는 검색과 하루 1회 이상의 경기장 시설 안전 검측으로 안전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특공대를 대테러 취약 장소에 배치하고 차량 돌진 차단 시설을 보강하며 드론 전파 차단 장비를 운영하는 등 테러에도 완벽히 대비했습니다. 대회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치안 활동을 펼친 것도 무척 인상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스키와 스노모빌 요원 등으로 편성한 설상 신속 대응팀은 평창 휘닉스 스노 경기장과 정선 알파인 경기장에 배치되어 장애인 등 이동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이륜 전기차와 기마 경찰대는 평창 개폐막식장과 강릉 올림픽파크에 전진 배치해 순찰 활동을 펼쳐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국제범죄수사대 등 외국인 범죄 신속 대응팀은 개최지 범죄 예방 활동과 17건의 외국인 범죄 사건을 신속 처리했으며 대회 기간 동안 외국인 대상 범죄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외국인 대상으로 범죄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냐고 되묻자 언니도 신기하다며 치안에만 신경 쓴 것이 아니라 대회 시설과 관광지에 배치된
관광경찰대는 외사 통역 합동 근무 등을 통해 분실물 신고 등 100여 건의 외국인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평창 올림픽을 위해 파견된 국제경찰협력센터 IPCC 경찰관들은 외국인 선수단과 관람객 보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차기 올림픽 개최국인 일본 경찰과 중국 공안은 평창 현장 종합상황실을 방문하여 올림픽 준비 과정과 한국 경찰의 치안 노하우를 전수받으러 왔다고 해요. 일본과 중국은 한국과 라이벌 관계라고 들은 것 같은데 얼마나 수준이 높았길래 노하우를 전수받으러 왔나 싶더라고요. 대회 기간 경찰 서비스 센터 운영으로 분실물 처리, 통역, 미아 보호 등 다방면으로 편의를 제공했고 실종 아동 18명은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인 운영과 철저한 치안 관리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인들의 성실함과 책임감이 다시 한번 느껴졌습니다. 분실물 처리나 미아 보호 등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도 못한 일이거든요. 정말 촘촘하게 치안에 신경 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에서도 이렇게 수준 높은 치안을 유지하는데 올림픽 개최국인 저희 나라는 정말 부끄러울 지경이더군요. 올림픽 기간에 한국인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자마자 정말 한국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생라자르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날이었어요. 이 역은 늘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관광객부터 출퇴근하는 사람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오가는 곳입니다. 저는 주로 길을 묻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안내하는 일을 맡게 되어 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생라자르역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지 살피며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역사의 한 구석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4살쯤 되어 보이는 작은 여자아이가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이를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재빨리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 옆에는 한 여자가 있었어요. 아시아 사람인 것 같은 여자분이었지만 제복을 입고 있었기에 그녀도 자원봉사자인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경찰이신 걸 알겠더라고요. 경찰복에 그려진 한국 국기가 눈에 띄었습니다. 아이는 부모를 잃어버린 듯 당황한 얼굴로 계속 울고 있었고 그 여자 경찰분은 아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었어요. 저도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라 잠시 망설이고 있었는데 그 한국 경찰분이 핸드폰을 꺼내더니 영상을 하나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상황이 궁금해서 자리를 뜨지 못하고 지켜보았습니다. 영상에서는 흥겹고 반복되는 멜로디가 흘러나왔어요. 아이는 울음을 멈추고 영상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상은 한국어로 된 노래였지만 멜로디가 매우 흥미로웠어요. 조금 지나자 아이는 완전히 울음을 멈추고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가 다급하게 나타났고 다행히 아이는 부모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박수를 치며 그 한국 경찰분의 놀라운 대처에 감탄했어요. 같은 자리에 있던 프랑스 경찰분이 정말 대단하다며 엄지를 치켜세웠고 도대체 뭘 보여준 거냐고 묻더군요. 그 경찰분이 아이에게 보여준 영상은 아기상어라는 동영상이었어요. 전 도대체 무슨 영상이길래 우는 아이가 그렇게 뚝 그쳤을까 궁금해서 찾아보았는데요. 이 노래는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귀여운 상어 가족 캐릭터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영상이었더라고요. 한국에서 제작한 유아용 콘텐츠인데 시리즈도 많고 구독자며 조회수가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요소는 국적을 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당황스러운 순간에 기지를 발휘하여 아이를 진정시키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아마 한국에서도 미아들을 많이 찾아주는 경험이 있어서 우는 아이를 달래는 스킬이 남다른 것 같았습니다. 외국에서 근무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그런 놀라운 대처를 보여주다니 정말 감사하고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프랑스 올림픽 개막식에 한국 이름을 북한으로 잘못 방송하고 한국의 첫 금메달을 안긴 펜싱 대표 팀의 선수의 이름도 잘못 표기해 질타를 받았는데요. 프랑스 올림픽 측의 이런 미흡한 운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국 경찰분들은 묵묵히 자기 역할을 더 잘 수행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근무하시느라 한국 경기를 제대로 보지도 못할 텐데 말이죠. 한국 경찰분을 만나고 나서 전 한국에 대해 더 궁금해지더군요. 그래서 자원봉사 스케줄이 없는 날 코리아 하우스를 가보기로 했습니다. 저처럼 한국에 관심이 생긴 사람들이 많은지 코리아 하우스 근처에는 사람들이 북적이더군요. K-팝, K-뷰티, K-푸드 등 다양한 한국 문화 체험 행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10대, 20대 방문객들은 K-팝 존에 모여들어 좋아하는 아티스트와 사진을 찍거나 음악을 들으며 리듬을 타고 있더군요. 무척이나
신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전 사람들이 북적이는 곳도 좋았지만 한국의 전통의 미를 전시하는 공간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도자기에 담긴 한지 꽃이 너무나 아름답더군요. 평소에도 미술을 좋아해서 미술관을 자주 가는 저는 다른 작품에서 느끼지 못했던 다나한 아름다움을 느꼈는데요. 제가 항아리에서 눈을 떼지 못하자 작품을 설명해 주시는 분이 다가와서 한국의 달 항아리라고 설명해 주시며 보름달이 뜬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마음이 편안해지면서도 풍요와 복을 부르는 보름달이라면서 말이죠. 그리고 제가 실제 꽃인 줄 알았던 꽃은 한지로 만든 꽃이더라고요. 어떻게 종이로 이렇게 섬세하고 아름다운 꽃을 만들었는지 한국 사람들의 손끝은 정말 예술이네요. 생각해보니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종목도 활이나 칼, 총을 사용하는 종목이던데 한국 사람들은 손으로 하는 건 뭐든지 잘하나 봐요. 전 다른 곳도 궁금해서 장소를 이동해 보았는데요. 한복을 전시한 공간 외에도 직접 입어볼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을 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실제로 다양한 한복을 본 적은 없는데요. 실제 입어볼 수 있는 체험존도 있어서 저도 입어보았습니다. 마치 공주가 된 듯한 느낌에 왠지 옷차림이 바뀌니 행동도 바뀌더군요. 그리고 한국에서 유행한다던 네컷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한국 사람들은 사진 찍는 걸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메달 수여식이 끝나고 역사적인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 셀카를 찍는 모습을 많이 보았는데요. 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삼성에서 올림픽 참가 선수들에게 최신형 스마트폰을 선물한 것을 이용해 찍는 것이더군요. 접어지는 핸드폰이라 셀카 찍기도 좋을 것 같더군요. 올림픽 참가 선수가 한두 명이 아닌데 그 많은 선수들에게 최신형 스마트폰을 선물하다니 참 놀라운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올림픽 마케팅을 잘 이용하는구나 싶기도 하지만 올림픽을 위해 4년을 땀 흘리며 준비한 선수들에게 너무 좋은 선물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갤럭시를 언박싱하는 선수들의 영상이 SNS에 올라오기도 하더라고요. 메달을 상징하는 색이 너무 영롱하다며 너무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영상의 반응도 긍정적이더라고요. 선수들에게는 에어컨 없는 숙소보다 창문도 못 열게 하는 버스보다 이 스마트폰의 선물이 더 반갑고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프랑스에서 개최하는 올림픽이라 기대가 컸을 텐데 정말 민망합니다. 이제 환경을 위한 거였다고 변명하거나 핑계를 대기보다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올림픽의 본질에 충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선수들의 컨디션, 관람객들의 안전과 경험, 그리고 치안의 안정에 더 힘써야 할 것 같아요. 이대로 가다간 역대 최악의 올림픽으로 기록될까봐 두렵습니다. 제발 남은 기간에 올림픽 위원회와 운영진들이 정신 차리면 좋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빛나는 한국 선수들, 그리고 또 하나의 국가대표인 한국 경찰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남은 파리 올림픽 기간 동안 파이팅 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